얘들아. 대절의 수동태 봅시다. 이게 뭐냐면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있을 때 우리가 수동태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문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They believe that she is honest 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녀가 정직하다라고 믿는다라는 문장이잖아.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문장의 구성 요소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그들이 주어, believe가 동사고요. That she is honest가 통째로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문장은 간단한 삼형식 문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목적어가 앞으로 이렇게 한번 나와볼게요.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을 그대로 만들 거야. 그러면 that she is honest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내려오면서 BPP가 될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써줘야 되는 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절이 주어 자리로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3인칭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동사는 i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elieved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they는 문장의 맨 뒤로 오면서 by 플러스 목적격이 될 거고요. 그러면 by them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by 플러스 목적격은 여기에선 충분히 생략 가능한 문장이죠. 그래서 보니까 that she is honest 라고 얘기해서 주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대절이 주어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꿔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주어 it을 쓴 상태에서 나머지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대절을 뒤로 보내시는 거죠. 요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해서 주어, 동사가 각각 2개씩인 문장으로 따지면 복문이라고 부르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복문의 문장을 우리가 주어, 동사가 하나씩만 있는 단문의 문장으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 전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장을 바꾸면 일단 쓸데없는 걸 먼저 좀 지울게요. 그러면은 가주어는 뭐 어차피 가주어니까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문장은 주어 동사가 2개씩이니까 우리가 that이라는 접속사를 써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어 동사가 하나씩만 있는 문장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접속사도 필요가 없어질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지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래 주어였던 애가 주어 자리를 차지합니다. she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그대로 내리세요. is believed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를 내렸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동사가 하나 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사를 그대로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쟤를 투부정사로 바꿔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to b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honest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녀가 정직하다라고 믿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절의 수동태는 세 문장을 지금 썼잖아. 근데 첫 번째 문장은 일반적으로 대절이 저렇게 주어로 들어가는 걸 거의 쓰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대절의 수동태는 요 2문장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저기에서 시제를 한번 바꿔볼게. They believe that she was
honest. 요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지금 위의 문장과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 대절은 현재 시제였는데 여기에 대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로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수동태로 만들기 위해서 문장 성분 자체를 나누면 주어, 동사, 목적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내려와서 주어 자리를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that she was honest 요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동사가 문장의 맨 밑으로 내려오면서 is believed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어는 문장의 맨 뒤로 가겠죠. 그래서 by 플러스 목적격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일단 여기에도 by them 우리가 by us, by people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자고요. 그리고 나면 대절이 주어 자리로 저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가주어를 쓰시고 is believed 그 다음에 진주어를 맨 뒤로 보낼까요? that she was honest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 이제 이거 다음이 문제인 거야. 선우야 뭐가 웃긴 거야? 쟤 왜 저렇게 웃는 거야 또? 내가 웃기진 않을 텐데 너무 웃고 있어. 자,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 개씩 있으니까 이 문장은 복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복문을 주어 동사가 하나씩만 있는 단문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애들을 지워. 그러면 it 지우고 that 지워. 그리고 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였던 애가 주어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she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is believed가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 얘들아. 지금 여기에 있는 요 was를 데리고 내려와야 되는 상태잖아요. 근데 아까 쟤를 데리고 내려올 때 그냥 to 동사 원형을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to 부정사를 쓴 곳을 잠깐 보면 여기 현재 시제, 여기 현재 시제라고 얘기해서 이 두 개의 시제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우리가 to 부정사로 내린 거야.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얘는 현재 시제인데 얘는 과거 시제죠. 시제가 달라요. 그러면 시제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그 시제가 다름을 표시하려면 우리가 뭘 쓰냐면 to have pp라는 걸 써서 완료 부정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쓸 때는 to have been 요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뒤에 honest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정직했었다라고 믿어진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절의 수동태는 다른 것보다 저렇게 부정사를 단순 부정사로 써줄 거야, 완료 부정사로 써줄 거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수동태에서 거의 마지막이네요.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들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관용구문처럼 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be surprised at이에요. 근데 요즘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surprised가 at 대신에 by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surprise는 일단 기본적으로 at도 되고 by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뭐뭇에 놀라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be interested in 입니다. 이거는 뭐뭇에 관심을 갖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be crowded with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뭇으로 붐비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be satisfied with예요. 뭐뭇에 만족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be filled with예요. 이거는 뭐뭇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be filled with랑 우리가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be full of예요. 그래서 be full of 그럼 똑같이 뭐뭇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여섯 번째는 be amazed at 입니다. 뭐뭇에 놀라다 라는 뜻이에요. 일곱 번째 be tired of예요. 이건 뭐뭇에 실증나다, 지치다 라는 의미죠. 다 쓰면 넘기려고. 자, 우리 몇 번째였냐? 일곱 번째까지 썼네. 여덟 번째, be worried about입니다. 이거는 뭐뭇에 대해 걱정하다 라는 의미예요. 아홉 번째, 뭐뭇으로 만들어지다 라는 의미로 쓰는 애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be made of랑요. 그 다음에 be made from이 있어요. be made of 그러면은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하면 완제품을 봤을 때 이 완제품의 재료가 무엇이다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서 재료의 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wine is made from grapes, cheese is made from milk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 번째 be married to예요. marry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with랑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째 뭐 있을까? 뭐뭇으로
구성되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애들이에요. 여기에는 동의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애들이고요. 일단 첫 번째 be made up of, 그 다음에 be composed of, 그 다음에 be comprised of, 그 다음에 consist of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be made up of, be composed of, be comprised of는 전부 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consist of는 수동태가 안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절대로 be consisted of 같은 표현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12번째입니다. 이번에는 known이 들어가는 표현인데요. 일단 첫 번째 be known to가 있어요. be know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be known for도 있습니다. be known for는 뭐뭇으로 알려지다 혹은 뭐뭇으로 유명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 be known for랑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be famous for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e known as입니다. as가 들어가면 요 뒤에 주로 직업이라든지 혹은 자격사항 같은 게 들어가서요. 뭐뭐로써 알려지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13번째 be disappointed at 또는 with고요. 이거는 뭐뭇에 실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be excited about, 그래서 이거는 뭐뭇에 신나다 라는 의미로 쓸 거고요. 15번째 be shocked with예요. 이거는 뭐뭇에 충격받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by 대신에 쓰는 전치사들은 이건 암기 이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암기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지죠. 안 쓴 거 하나 있다. 16번째 be pleased with입니다. 뭐뭇에 기뻐하다 라는 뜻이죠. 다 쓰면 우리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요. 우리 책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일단 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요거 있죠. 수동태 불가동사들 있어요. 요거 전부 자동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쟤네들 한 번 더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에서 우리가 수동태를 따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선행사와 동사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e used to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be used to ing가 오면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be used to ing랑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be accustomed to ing예요. 그래서 쟤랑 같은 표현. 그 다음에 그냥 비동사 없이 used 동사 원형 그러면은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고 뭐뭐 하곤 했다라고 쓸 때는 would랑 바꿔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옆에서처럼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일 경우에는 would로 못 바꿨어요. 그래서 습관일 때만 would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준동사도 일단은 수동형과 능동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투부정사는 어떻게 되냐면 얘의 능동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to 동사 원형이거나 혹은 완료부정사일 때 to have pp 이렇게 쓰게 돼요. 근데 얘가 수동형이 되면은요 to be pp 이렇게 쓰거나 혹은 to have been pp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도 똑같이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인 경우에 능동형은 그냥 우리가 동사 원형에 ing를 써주거나 혹은 완료 동명사인 경우에는 having pp를 쓰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수동형일 때에는 being pp라고 쓰거나 혹은 having been pp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준동사를 능동형으로 쓸 것인가 수동형으로 쓸 것인가는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준동사 즉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쓸 수도 있고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소유격으로 쓰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거나 혹은 of 플러스 목적격이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소유격이지만 목적격이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의미상의 주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을 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그 의미상의 주어와 준동사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준동사의 행동을 직접 한다 그러면은 능동형을 쓰는 거고 의미상의 주어가 준동사의 행동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수동형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장 한번 보실게요. 요 문장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to take를 선택해야 될까요? to be taken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걸 묻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얘가 주어, 동사, the pictures가 목적어고 여기 있는 게 목적격 보어죠.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진은
찍는 거야? 찍히는 거야? 찍는 걸로. 찍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선택해야 되는 게 to be taken 이라는 수동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보자. 이 문장 한번 보실게요. My mom was proud of my winning being won a prize 라고 들어가 있어요. 괄호 안에 지금 동명사가 들어가 있잖아.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굴까요? 지금 여기에서의 의미상의 주어는 my죠. 소유격이죠. 그러면 내가 상을 받는 걸까요? 타는 걸까요? 타지는 걸까요? 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직접 하는 행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winning이라는 능동형의 동명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를 수동 형태로 쓸래, 능동 형태로 쓸래 라고 묻는 거는 지금처럼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그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가 보면 준동사의 태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준동사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확인한다라는 게 저 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